저 같은 경우는 좀 주로 쓰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소중한 32개의 치아를 100세까지 100세 치아 지킴이 이창민입니다. 아무리 양치질을 올바른 방법으로 잘 하셔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때가 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결국 양치질을 할 때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양치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해도 어딘가는 닦이지 않는 부분이 생길 거고, 그런 부분들이 누적이 되면 결국은 때가 끼게 되는 거고 치태가 생기고 치석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치태가 생기고 치석이 생겼다는 것은 이미 잇몸병이 발생했다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는 아무리 양치질을 잘 하셔도 치석이 제거가 되지 않는 거죠. 이미 그 상황에서는 잇몸병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스케일링, 잇몸 치료, 잇몸 수술 등의 치주 치료가 이루어져야지만 잇몸병이 사라지는 것이고, 양치질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이미 돼버린 거죠. 요즘 광고를 보시면 많이 보실 거예요. 잇몸 질환에 좋습니다. 치주염의 예방에 좋습니다. 시린니의 예방에 좋습니다. 각자 각각의 치아마다 특정 성분들을 첨가함으로써 그런 기능이 좋다라는 치약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요. 프로폴리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가 됐든 저도 프로폴리스가 정확히 어떤 성분이고 어떠한 기전을 일으킨다라고 잘 알지는 못하지만, 결국 프로폴리스 역시 몸에도 좋고 전신에도 좋고 결국 잇몸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잇몸 질환, 치주 질환의 예방을 할 수 있다. 또는 잇몸 질환, 치주 질환을 치료하는데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렇게 또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잇몸 질환에 좋다, 치주 질환의 예방에 좋다라는 치약이 분명히 좋긴 합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치약을 쓰시더라도 결국은 그 치약을 올바른 양치질을 잘 해줘야지만 그 치약이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특정 치약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양치질을 올바로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치간 칫솔, 치실, 워터픽 뭐가 됐든 쓰시는 게 좋다. 그리고 뭐가 됐든 가장 내가 편한 거를 쓰셔라. 근데 제가 이 상황에서 늘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1번은 양치질이다. 우선은 양치질을 확실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여기저기 빈 곳이 없게 칫솔질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닦이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치실이나 치간 칫솔, 워터픽 환자분한테 맞는 편한 걸 쓰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활로 된 치실을 좀 주로 쓰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편하게 쓸 수 있고, 가장 내가 어떻게 쓰고 어느 힘을 주고 어느 위치에는 손목을 어떻게 꺾고 쓰면 좋겠다가 저도 모르게 학습이 돼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활로 된 치실을 쓰는 게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요. 오히려 치간 칫솔이 편하다, 아니면 차라리 나는 물 나오는 워터픽이 편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다 써보시고 나한테 가장 편한 거를 쓰시되, 인터넷을 찾아보시든 유튜브를 찾아보셔서 올바른 방법대로 쓰셔라. 저는 꼭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소금의 성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소금의 기능 중에 소염작용, 즉 염증을 억제해주고, 항균작용, 균을 억제해주고, 항산화작용, 그리고 또 이게 세포에 삼투압작용을 일으켜서 세균들을 죽일 수 있다는 이론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물을 사용해서 가글을 해주면은 잇몸 건강에 좋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기계적으로 치태를 청소해주는 양치질이고요. 두 번째는 치태랑 치석이 쌓인 거를 치과에서 기계적으로 제거해주는 스케일링, 잇몸 치료 등입니다. 거기에 보조적으로 소금물 가글을 해주면은 그 치료의 효과라든가 예방의 효과를 늘릴 수가 있고요. 다만 어떤 분들 우리 목욕탕 가서 보시면은 죽염소금 자체를 가지고 손에 묻혀서 잇몸을 닦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소금을 직접적으로 잇몸에 작용을 시킬 경우에는 오히려 소금의 그 굵은 입자가 잇몸에 상처를 준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과격하게 소금을 사용하시는 것은 좋지 않을 듯 합니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탄산음료를 피해라, 술이나 막걸리를 피해라. 기본적으로 이 음식들이 탄산, 그러니까 산성분이고 당도가 높기 때문에 치아에도 안 좋고 잇몸에도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입안에, 잇몸에, 치아에 건강한 음식이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늘 그 말씀을 드려요. 탄산 뭐 줄이면 좋고 술 적게 드시면 다 좋지만 결국은 양치질, 정기적인 치과 검진, 스케일링, 잇몸 치료 꼭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음식인데 결국은 담배입니다. 담배가 제일 안 좋아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뭐 잇몸 치료, 뭐 발치라거나 뭐 임플란트를 하게 됐을 때 꼭 말씀을 드려요. 담배는 꼭 피하세요. 정말로 담배는 잇몸에 제일 안 좋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담배를 끊으실 수 없으면 조금 줄여라도 달라. 그만큼 담배는 잇몸에 안 좋은 거니까 꼭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잇몸의 건강을 아니면 잇몸병을 집에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직접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이상으로 100세 뭐더라? 이상으로 100세 치아 지킴이 이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